안녕하세요, 앱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한 3개월 전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셔틀러 삼각대도 하나를 구입했고 각종 리그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한 6개 정도 촬영을 했는데 연출도 많이 하고 촬영도 하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프로젝트가 스튜디오 라이브를 촬영하는 컨텐츠였어요. 현서님이라고 힙합 R&B를 하시는 분의 컨텐츠를 제가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촬영을 할 때 여기 저를 촬영하고 있는 알파7S3와 슈퍼 35mm FX30을 사용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조명이 한 2개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겠죠. 그때 FX30을 사용하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을 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X30 간단한 리뷰와 사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성품을 말씀드리자면 이 FX30 본체와 배터리 하나, 충전 케이블, 요게 끝이었어요. 제가 알파7S3를 먼저 구매해서 사용했다 보니까 충전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X3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몇 군데 빼고 말이죠. 보시면 FX3 옆에 공 하나 더 붙어있는 것과 여기 보이시는 나사홀이 검정색인 것 빼고는 FX3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FX30 디자인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FX3 리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FX3보다는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너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크롭 카메라를 서브로 데려왔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저는 이 슈퍼 35 센서에 대해서 반감이 있진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던 시절에는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네마 카메라 종류로 들어가 보면 슈퍼 35mm 센서는 예전에 표준 규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풀프레임이 표준화가 되고 센서가 크면 빛을 더 많이 받고 노이즈가 적어지니까 이 친구가 아주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표준으로 쓰였던 이 슈퍼 35 센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서브바디로 구매한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제가 아이폰 15 프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가격을 알아보니까 FX30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폰을 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외장 하드를 붙여서 녹화를 할 수 있게도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는 굉장히 무겁고 큰 카메라인데 요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컴팩트하고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같은 가격이면 영상 촬영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카메라 폼팩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녹화 장치도 핸드폰 저장 장치가 아닌 SD카드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이러한 이유로 FX30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유가 말하려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명분이라고 하죠. 제가 요 1855 렌즈, 요 렌즈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하는 후배한테 2만원에 구매한 렌즈인데 이게 APS-C 센서에 맞는 렌즈거든요. 1855. 요게 남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 렌즈를 마운트할 카메라 FX30 딱 이어지죠. 그래서 저의 퍼즐 조각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카메라를 사고 이제 샀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죠. 프로필 영상과 숏필름을 합친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me traveling. Da-dun-dun-dun.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저 영상은 FX30 2405G 렌즈 그리고 핸드헬드와 DJI에서 나온 로닌 RS2 요렇게 사용해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4K 60프레임 10비트 422 S로그3 ISO 800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모든 푸티지가 ISO 800으로 촬영되었고 낮이다 보니까 ND 필터를 함께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찍었어요. 지금 제가 촬영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짐벌 들고 막 뛰어다니고 있고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촬영했는데 꽤 괜찮게 나왔죠. 연극배우 프로필이었고 제가 영상 연출을 한 밤새서 3시간 정도 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촬영한 영상이었고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인정하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한 푸티지를 놓고 보자면 이 영상이 60프레임, ISO는 800,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28분의 1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고 S로그 3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색감은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 요런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숏필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하고 아까 S로그 3를 많이 언급했잖아요. S로그 3가 뭔지 10비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그 촬영은 말이죠, 이 안부와 명부의 데이터를 다 살려주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실내 촬영이고 이쪽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를 촬영하죠? 그럼 창문에 있는 것은 보통 하얗게 떠서 촬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아, 저 부분 좀 날아갔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지 감 오시죠? 근데 로그로 촬영하면 여기 실내에 있는 저를 촬영해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물론 세팅을 잘 해야겠죠. 무튼 그래서 이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명부와 안부의 데이터를 모두 살려주면서 촬영돼서 지금 영상만 봐도 이렇게 뿌옇게 촬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촬영했을 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이즈가 조금 더 많이 낍니다. 그리고 이 후보정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컬러 커렉션, 컬러 그레이딩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능 촬영 같은 곳에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생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영화, 뮤직비디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필요한 영상 촬영에서 이 로그 촬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는 10비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비트라는 것은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색상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파7 S3 리뷰 영상에서 아마 이것을 설명했을 텐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8비트는 1600만 개의 색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 내부에서 제 뒤에 보이면은 색상들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1600만 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비트는 말이죠, 거의 10억 개의 색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분명 아까는 1600만이었는데 이번에는 10억 개니까 말이죠. 굉장하죠? 1600만, 10억. 색상 데이터를 10억 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촬영,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그거 했을 때 색상들을 전부 살리거나 다르게 보정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그를 보정하려면 10비트 정도 사용해야 된다, 요런 말들이 있죠. 틀리진 않은 말이지만 이제 더 시네마 쪽으로 가면 16비트 로우 촬영, 뭐 대단합니다. 16비트 한번 봐볼까요? 자, 저도 수치로 봐본 적은 없는데 281 트릴리언 281조입니다. 와, 미쳤죠? 카메라에서 281조의 색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6비트면. 와, 아무튼 이 카메라는 10억 개의 색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10비트가 8비트보다 많은 색상을 가질 수 있으며 알파7 S3도 10비트 촬영이 되고 얘도 10비트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녹화로는 10비트까지 가능하다, 요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X30이나 알파7 S3나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면 16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281조
색상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레전드죠. 아무튼 그렇게 로그 촬영을 하고 10비트 내장 촬영 그리고 16비트 외장 레코더 촬영이 가능하면 제가 아까 로그 촬영의 단점이 뭐라 말했죠? 노이즈가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씬의 EI 기능입니다. 씬의 EI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들도 다 외계어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요 내용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씬의 EI 한마디로 노이즈를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ISO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S로그 3 사용 시 800과 25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그 촬영을 하면은 노이즈가 생기는데 800과 2500의 ISO에서는 그 노이즈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저희가 보통 ISO를 조절할 때 100, 2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로그 촬영 시에 800, 1000, 1250 뭐 등등 요런 ISO가 진행이 되는데 그 씬의 EI 모드로 촬영하면 800과 2500으로 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 ISO 800을 두고 지금 환경처럼 조명을 세팅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2500으로 촬영해서 ND 필터로 노출을 맞춰서 촬영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어야 되는 상업 환경이나 영화 현장에서 800과 2500으로 두고 사용하면 노이즈가 적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불편해요. 이거 800, 2500 그리고 조명 세팅하려면 적어도 팀 프로덕션 정도 있어야 가능하고 조명팀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쓰려면 저도 조명도 있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800과 2500 이걸 두고 사용하긴 귀찮아서 저는 지난번에 쇼필름 촬영할 때도 씬의 EI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 800으로 두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모드에서 800, 2500 요거랑 씬의 EI 모드에서 800, 2500 다르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800, 2500 뭐 어느 모드에서 사용하든 노이즈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640과 12800이라는 어마무시한 듀얼 네이티브 ISO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3 같은 경우에도 800과 12800이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S3와 FX3를 상업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요 FX30 과연 사진은 어떤가? 저도 사진가입니다. 사진작가 활동을 취미로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로 사진을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촬영해봤습니다. 일단 장점은 다른 크롭 센서를 가진 카메라보다 잘 나온다? 대충 요러한 정도고요. 단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 플리커가 많이 생깁니다. 자, 플리커 현상은 FX30 요 이미지 센서가 전자식 셔터여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보통 카메라 촬영할 때 기계식 셔터가 이제 찰칵 하고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FX30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착착착착 이렇게 디지털로 촬영하는 센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빛이 깜빡이잖아요. 요것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이런 불빛 전기가 60번 깜빡입니다. 초당. 그렇다 보니까 그 60번 깜빡이는 것과 맞물리면 검정색으로 줄이 그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줄은 뭐지? 요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실내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야외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그나마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시네마 라인으로 나온 만큼 사진보다는 영상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네마 라인 카메라를 사진가 분들이 선택할 리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사진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FX3, 알파7 S3는 기계식 셔터이기 때문에 사진가 분들 사용하셔도 돼요. 그거는 영상 비율이 조금 더 높으신 사진가 분들이 쓰셔도 좋은 바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질문에 한번 이 FX30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라는 스티커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메인 바디로 FX30을 사용하기엔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바디라는 게 사실 자기가 메인으로 쓰고 싶으면 그게 메인 바디고 서브로 쓰고 싶으면 그게 서브 바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알파7 S3가 더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FX30을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좀 웃긴 일이죠. 아무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요것을 메인으로 쓰기에 어떠냐. 저는 이게 취미 사용자분들에게는 메인 카메라로 써도 충분히 넘치는 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비트 422 S로그3 녹화 이미 끝났죠. 초보 사용자분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가벼운 크롭 렌즈라든지 풀프레임 렌즈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풀프레임 카메라로 가고 싶다 하면은 풀프레임 렌즈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취미인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상업 촬영자 그리고 현업 촬영자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업 촬영자분들이 제 영상을 볼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저는 현업 종사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풀프레임을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알파7 S3, 알파7 마크 4일 수도 있고 알파7 M3를 쓰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FX3 유저분들 뭐 등등 레드 더하면 R이 뭐 많겠죠. 그분들은 이미 좋은 성능을 한번 맛보셨을 테니까 요거를 메인 바디로 사용하신다면은 전 노이즈가 좀 많이 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파7 S3를 쓰다가 요 카메라를 처음 들어본 순간 생각보다 노이즈가 끼네? 라는 것을 느꼈을 정도니까요. 그치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 현업에서는 난 렌탈해서 풀프레임 쓰고 내 개인 일상에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만한 바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FX30 저는 아이폰 대용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사용한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서님 라이브 촬영 같은 경우에도 알파7 S3와 굉장히 컬러 매치가 잘 됐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멀티 카메라를 사용할 거면 같은 회사, 같은 기종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같은 회사의 카메라를 사용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알파7 S3, FX30 둘 다 S로그 3 탑재되어 있고 10비트 422의 컬러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컬러 매치하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구매욕을 가졌고요. 저는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네요. 간단히 제가 컬러 작업한 거 보여드리자면 알파7 S3, S로그 3 원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30 로그 촬영된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컬러 그레이딩 한 버전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그레이딩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1인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컬러 작업에서 특히나 흥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그 촬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알파7 S3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든 푸티지 다 S로그 3로 촬영을 하고 작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3만 개 정도 보정을 했었는데 좀 많은 양이죠. 원래 하나를 하고 싶으면은 계속 그것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3만 개의 푸티지를 S로그 3 보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만의 색감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앞으로도 로그 촬영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우 촬영까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FX30 리뷰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 이미 좋은 리뷰들은 다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만의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실사용 위주로 리뷰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위해서 쇼필름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브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카메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있죠. 알파7 M4라고 풀프레임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장시간 촬영, 지금도 한 50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50분 동안 끊기지 않고 촬영하는 바디는 사실 알파7 S3, FX3 말고는 거의 없는데 이 FX30 또 쿨링팬 탑재됐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녹화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FX30 구매했습니다. 이게 슈퍼 35mm 센서여도 저는 장시간 녹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M4보다는 요 30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리뷰부터는 멀티캠으로 S3, FX30 이렇게 해서
투캠으로 편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FX30 요거 가벼운 카메라 샀으니까 이걸로 뭐합니까? 장롱에 둘 것도 아니고 요걸로 유튜브 좀 많이 촬영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풀 리그 셋업해서 촬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러프하게 유튜브도 좀 많이 올려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용으로 구매했다 이런 명분을 하나 더 챙길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카메라에 관련된 이야기, 뭐 테크에 관련된, IT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제작자 앱준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